때론 예리하고 때론 반려견의 시선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설채현. 반려견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고고고. 오늘은 개 솔루션뿐만 아니라 부부 솔루션까지 해야 할지 모르니 선생님 각오 단디 하세요. 버선발로 반겨주는 망치. 오늘 잘 부탁한다. 망치야? 들어가도 괜찮죠? 네. 제가 들은 거랑 좀 다른데요, 망치가? 쌤 어서 오세요. 다른데? 망치 한번 냄새 맡아봐. 설 전문가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는 망치. 과연 설쌤의 첫인상 점수는요? 정수리 스멜 합격. 뭔가 경찰 같아. 너는 무슨 사람이냐 하고 다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드디어 이상무 최망치 시간부로 설 전문가 수색 검사 검문 종료. 그리고 앞다리 내려놓고 이렇게 눕다가 냄새 맡고. 앉는 장소만 봐도 누굴 더 좋아하는지 보이고요. 누굴 더 좋아하는지 보이고. 저 제일 궁금한 게 우선은 항상 처음에 여쭤보는 거. 망치 가장 처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의 행동에. 천안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네. 이제 애기들 분양한다는 게 글이 뜬 거예요. 애기가? 네. 네네네. 거의 한 달 정도 안 된. 한 달이라는 말에 놀라는 설 한 전문가. 달도 안 됐었어요. 제 손에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한 달 정도 안 됐는데 데리고 오시게 된 네, 거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힘드신 게 어떤 것들이에요? 짖는 거랑 네. 무는 거. 짖는 거랑 무는 거. 너무 엄마랑 빨리 떨어지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될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강아지들을 2달 때까지는 엄마랑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달 때까지 있지 않았던 아이들이 보호자에 대한 공격성하고 이런 것들이 한 2.5배 정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 원인 자체가 이제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그러다 보면 정서적 불안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다듬어주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잘하는지도 잘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 문제 영상을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이거 화면들 보니까 좀 예쁘다. 누구 나? 정말? 아니 진짜 뭔들 안 예쁘겠어요. 먼저 동네 진상견일 정도로 퍽 하면 목청껏 찢어졌던 망치.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봤던 모습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눈 자체도. 한번 짖기 시작하면 이렇게 멈출 줄 몰랐는데요. 제가 봤던 모습이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눈 자체도. 자. 아니요, 두세요. 네. 우리가 얘기한다고 조용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짖을 때 지금처럼 망치야! 라고 하면 망치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짖어라.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구나. 더 짖어야겠다. 네, 이게 내가 잘하는 행동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죠. 네, 이럴 때 방금처럼 망치가 계속 짖을 때 보호자분들이 흥분하고 같이 야 하지마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흥분도는 망치한테 그대로 전염돼요. 근데 저럴 때는 절대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 망치가 짖을 때마다 항상 반응을 해왔던 보호자. 이걸 오히려 관심으로 여기고 멈추기보다는 더 짖어왔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외부인들이 오면 지나칠 정도로 검문이 까다로웠던 망치. 무서우셨겠다 우리 감독님들. 다 이렇게 탐험. 이 행동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공간을 뭔가 지키겠다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런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또 저렇게 보통 아이들보다도 심하게 저렇게 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짖는다는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때? 소리가 났다거나 아니면 움직이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빵.
얘가 귀신을 보나. 우선은 귀신, 이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들이 귀신을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아니, 무슨 허공을 보고 그래요.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저녁에 네. 위에를 보면서 혼자 남편 기다리는데 무서우니까 망치 눈을 이렇게 가리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강아지들은 사람이 못 듣는 소리도 들어요. 우리가 못 듣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 위층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데 우리는 못 듣고 망치만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아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두운 데서 잘 봐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그만한 뭐 먼지가 돌아다닌다거나 파리처럼 이렇게 날아다닌다거나 그러면 그게 이상해서 망치처럼 막 예민한 아이들, 그냥 톡 건드려도 팡 터지는 아이들은 그걸 보고 막 짖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허공에 대고 짖었던 게 섬뜩하셨겠지만 걔는 사람보다 청력이 뛰어난 걸로 더구나 예민한 망치에겐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는 망치의 행동이 또 있었는데요. 남자 보호자님이세요, 저? 사이 되게 좋은데? 움직이면. 옆에 붙어 있다가도 갑자기 돌변, 입질까지 해대며 공격성을 보였는데요. 야,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보였던 걸까요? 둘이 바뀌면요? 줄 바뀌어도. 네, 학교도 그래. 이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네. 저는. 그렇죠. 강아지들이 만지는 걸 싫어하는데 특히 망치처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망치처럼. 근데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은 엄마랑 너무 일찍 떨어진 게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 엄마가 엄청 많이 해줘요. 강아지들도 핥아주고 계속 핥죠. 똥 싸도 뒤에 계속 핥고, 춥거나 덥거나 체온 조절을 위해서라도 계속 핥고, 더러운 게 있을까봐 계속 핥고 이러는데 그 시기에 그런 걸 망치는 못한 거죠. 못 해봤죠. 모든 개들은 사회화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참 많은 것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망치의 경우 결국 너무 어릴 때 어미견과 떨어져 있던 게 문제의 원인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부부끼리의 스킨십까지 용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죠? 엄청 불편하시겠는데? 저희 화면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자야식 무상이잖아요. 네. 와이프는 지금 누워있는 데 있고요. 저는 저기 끝에 핑크색 있는 데서 자요. 가운데는. 후보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라고 누가 그랬죠? 우리 남자 보호자님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망치 질투 엄청 많죠? 그런 거. 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자 보호자님한테 훨씬 더 애착이 심하고. 예, 제가 느꼈을 때도 그런 것 같고. 예, 강아지들이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예민한 아이들이 질투도 더 많아요. 얘처럼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아이들은 그런 신경도 안 쓰는데. 질투는 못 먹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질투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심각해 보였던 망치. 입질로도 모자라 남자 보호자의 살갗이 늘어날 정도로 심하게 물기도 했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부부 갈등. 망치를 진정시키기 급급했던 여자 보호자. 그런 아내가 남편은 늘 불만이었죠. 아, 노라고 그냥. 과연 무엇이 잘못되어 온 걸까요? 우선은 뭐가 잘못된 건지는 보시고 아시겠죠? 제가 아는 거 아닌가? 아닌가? 맞아요. 아, 그래요? 네. 혼날 때 안 혼내잖아. 지금 다시 봐야 돼요, 이거. 이거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를. 자, 뭐가 문제였는지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잘못은 여기서 멈췄어야죠. 그죠? 그리고 혹시 장난 많이 치세요? 망치. 원래 좀 장난 두 많이 분이 나는 이게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 두 분 중에 누가. 이게 두 분을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남자 보호자님이 계속 그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일부러 으르렁거려도 이거 방송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실제로 이래요. 이거는 여자 보호자님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가만히 있는데 건드려요, 그냥. 실제로 늘 먼저 장난을 걸어왔던 남자 보호자. 이렇게. 무슨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더구나 예민한 망치에겐 결코 좋지 않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걸 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죠. 네가 어떻게 걔인데 내가 네 주인인데 엄마 아빠인데
내가 만지면 만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망치 같은 아이들한테는 안 돼요. 어떻게 부드럽게 안 물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만지는데 넌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망치는 더 삐뚤어질 거예요. 이제 아셨죠? 장난은 그만. 그럼 여자 보호자님은 어떨까요? 망치의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아빠 얼굴 봤죠, 지금? 그리고 누구 봤어요, 방금? 엄마 보네. 네. 이게 아마 습관이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물자마자 엄마 한번 딱 쳐다봤는데 그 뒤에 엄마의 반응이? 늘 남편만 나무랄 뿐 녀석에겐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여자 보호자. 이걸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 망치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만 있으면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내 편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맘대로 해도 돼요. 망치가 엄마 물어도 엄마가 막 혼내지도 않아. 맞습니다. 물려도 되레 사과를 하고 심지어 무분별한 애정 표현까지 해왔던 여자 보호자. 이러니 문제가 개선될 리가 있나요? 든든한 백도 있겠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짖고 물고 해왔던 거죠. 근데 저는 네. 물리면 화가 나죠. 화가 나잖아요. 근데 저도 잘못된 걸 알아요. 망치를 눈을 딱 쳐다보잖아요. 근데 얘가 굽힐 생각이 없는 그 눈빛이 너무 싫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망치는 자신감이나 이런 게 적은 애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굽힐 생각 없는 것도 사실은 그 뒤에 엄마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맞아,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진짜 왜 그런지 이제 모르니까 TV 보니까 혼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내는 거를 그래서- 제대로 약간 좋은 방법으로 혼내야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지금 망치가 제일 원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저 상황에서. 이거 제일 원하는, 망치가 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안아주는 거? 맞아요. 저 상황에서는 만약에 보호자를 물잖아요. 그러면 엄마랑 멀어지는 게 쟤는 가장 무서운 체벌 중에 하나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단호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여자 보호자님은 특히. 무조건 감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아셨죠? 반면 아내와는 극과 극으로 다소 엄하게 대처해왔던 남편. 사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문제를 고쳐보고자 더욱 그래왔었던 건데요. 앉아. 하지만 왜 그동안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되게 나쁘게 받아들여요. 강아지들 사회에서는 이 으르렁이라는 소리는 없으면 안 되는 신호예요. 내가 싫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마지막 경고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없으면 강아지들은 사람과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게 되게 버릇없는 신호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난 이건 정말 싫고 이제 하지 말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으르렁거릴 땐 안 해주셔야지 망치랑 신뢰감이 생겨요. 지금 망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마지막 경고를 해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날카로워지고. 나는 남자 보호자님은 먼저 얘가 하기 싫어하는 것만 안 하면 돼. 진짜. 그 훨씬 더 화목해질 것 같아요. 남편 역시 망치를 너무 몰랐어요. 아무리 싫다고 표현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망치가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요. 이제 장난으로라도 망치가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하는 걸로 약속.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 행동인지 모르고 망치네처럼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남자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망치가 싫어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계셨어요. 공격성도 결국 습관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보호자를 무는 습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더 예민해지고 이 공격은 더 작은 자극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자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했을 때 그래도 안 된다는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 망치를 과잉 보호하면서 망치가 잘못을 해도 엄마한테만 가면 괜찮다라는 인식을 계속 해서 심어주면서 망치 행동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책만 나가면 천사견으로 돌변했었죠. 나가면 진짜 사람들이 순하게 처음에 저 예민쟁이가 완전 햇기스트. 아무리 만지. 밖에서는 스킨십도 no problem.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설쌤? 지금 밖에서 걸어다니는 망치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망치의 모습은 완전 180도거든요. 네, 맞아요. 집 안에 있을 때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예민해 보이고 이런데 밖에서는 되게 편안해 보여요. 산책 나가서는 항상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망치한테는 두 분이서 뭐 다른 사람 밖에 있는데 막 못 싸우잖아요. 네, 맞죠. 근데 집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더 불안해져요. 맞네. 우리 산책 나가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왜 손을 망치 문제로 자주 티격태격해왔던 부부. 이런 집안 분위기가 녀석에게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쳐왔던 거네요. 좋은 기억만 있는 밖에선 마음도 릴렉스. 이제 부부싸움은 그만.